안녕하세요. 박연미의 10미닛 박연미입니다. 2부로 엔화 얘기 이어갈게요. 지난 시간에 그 엔화에 투자하시고 돈 자체에 투자하거나 일본 증시 혹은 엔화 예금 이런 쪽으로도 투자하는 분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살짝 드렸는데 일단 엔화 예수금 또 일본 주식 평가액 이런 것들 상위 8대 증권사의 총액을 보니까 요게 한 4조 원이 살짝 넘어가네요. 1년 사이에 1조 원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국내에서 일본 증시에 대한 기대감. 이게 두 가지겠죠. 하나는 미국의 워렌 버핏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상사를 중심으로 또 기술기업 중심으로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을 늘려간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함께 투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 두 번째는 환율이 지금보다 아주 조금만 일본 돈의 가치가 올라가도 나는 증시에서 주가로 한번 환율로 한번 이게 두 번 수익을 낼 수 있을 거야 기대를 하시는 것일 텐데, 주가 상승에 대해서는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 왜냐하면 일단 일본 정부가 어떻게든 뭐 자사주 매입을 하든 뭘 하든 이 주주 환원책을 써서 주가를 끌어올려 정부가 미션을 내렸잖아요. 이거는 뭐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분위기가 일단 있고, 두 번째는 일본은 희한하게 중앙은행도 증시에다가 직접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증시를 부양할 수 있는 실탄이 좀 넉넉해 보이는데, 환율로도 나는 먹을 거야. 요거는 이게 빠르게 실현이 될까? 이건 잘 모르겠어요. 일부에서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본은행이 이렇게 쉽사리 금리를 건드릴 수 있을 거냐, 그런 전망이 이게 호락호락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부에서 왜 그랬는지, 왜 금리 올리기가 만만치가 않다고 했는지 그 내용은 일부를 통해 확인을 해주시고요. 여하간 일본 니케이 지수는 33년 만에 33,800선까지 막 무섭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국내에서도 우리가 이름 들어보면 아는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도 제법 많고, 뭐 여담이지만 한동안 전 세계 그 셀럽들의 운동화, 이 신발장을 차지하고 있었던 게 아디다스의 삼바. 근데 그 삼바의 뒤를 잇는 게 일본, 아식스, 그리고 오니츠카 타이거. 이게 다시 한번 재패를 하고 있어서 요즘에 아식스 주가도 제법 많이 올랐습니다. 아식스는 우리 어렸을 때 많이 신었던 운동화이기도 하고, 아식스가 나이키의 신발 만드는 법을 전수했던 회사라는 것도 알고들 계시죠? 나이키가 처음에는 우리가 북미 지역에 너희들 신발 갖다 유통만 할게 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기술을 많이 따갔다. 그거는 그 비화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근 들어서 엔화 예금도 많이 급증을 하고 있어요. 6월끼리만 비교를 해도요, 작년 6월에는 5조 원 조금 넘게 예금을 했다가 올해 6월은 15일 기준으로 딱 보니까 2조 원 이상 늘었습니다. 7조 3,440억 원. 엔화로 돈 바꿔서 예금한 분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거겠죠? 엔화 가치가 올라가면 내가 저금만 해도 그냥 여기서 돈이 좀 불어날 거야. 환차액에는 세금을 안 매기니까 그런 점들은 좀 장점인데, 이게 단기간에 환차액이 생길 수 있을 거냐, 일본 은행이 금리를 올려서 환차액이 막 생길 거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다 큰 돈을 묶어두는 게 맞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제가 오늘 방송하는데 어떤 분이 사연을 보내셨는데 1억 원을 환전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말렸습니다. 이 세금이 비싸다. 수수료랑 세금 생각하면 조금 수익을 내도 이게 똔똔일 수가 있다. 그래서 누나는 말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좀 투자를 하시고 분산해서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엔화 관련해서는 걱정이 되는 부분도 좀 있어요. 최근에 그 여행들 많이 가시잖아요. 엔화에서 엔저니까 일본 현지 체감 물가, 여전히 그 물가가, 한국이 워낙 물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고 해서 현지 가면은 체감 물가가 낮다는 거예요. 일본 가서 택시 타면은 기본 요금 500엔인데 요거 요즘 환율로 따지면은 4,640원 정도 되니까 한국은 4,800원 아니냐.
일단 기본 요금 느낌상 우리나라보다 싸다. 그리고 주요 관광지에서 밥 먹어도 한 10,000원 돈이면은 뒤집어 쓴다. 이런 반응들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일본에서 그래서 여행하기 좋다. 1월 대비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6월 첫 주부터 한 열흘 상간에 인천에서 나리타로 출국하신 분들이 많네요. 9만 명 정도? 이게 그 종전하고 비교해 보면 한 35% 늘었다고 합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일본을 찾은 한국 사람은 206만 7,700명. 근데 한국에 온 일본 사람은 48만 명을 약간 넘는 수준입니다. 일단 여기서 우리나라가 여행 수지 적자겠구나 아시겠죠? 근데 2021년 코로나가 아직 한창이던 때에는 비슷했어요. 일본으로 간 우리나라 사람이 18,947명, 일본에서 한국 온 사람이 15,265명, 거의 비슷했는데 2022년 이 방역 규제가 완화되면서 완전히 상황이 달라집니다. 일본에서 한국 온 사람은 29만 7천여 명. 근데 한국에서 일본으로 넘어간 사람이 101만 2,751명. 이때부터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기 시작하더니 올해 들어서는 벌써 4월까지만 차이가 4배가 넘어가네요. 일단 엔저가 여행이나 현지에서 쇼핑하기 참 그 유리한 환경은 맞는데 여기에서는 그렇지만 이게 또 수출 이 국가 경제 이렇게 가면은 얘기가 복잡해지거든요. 아직까지 제조업에서는 자동차, 철강 이런 것들 그 수출하는 환경에서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제조업에서 경합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경쟁할 때 일본이 엔저로 밀고 나가면 우리나라 기업들 불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정부는 의도적으로 엔화 가치를 좀 끌어내리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랜만에 기지개 켜는 일본 경제 유지하기 위해서 엔저를 유지한다. 이게 의도적인 환율 조작에 해당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당분간 우리 수출에 불리하죠. 우리가 중국과 경합하는 부분들이 많이 늘어난다고는 하지만 이 경합도, 무역 간의 경합도라는 게 0부터 1 사이의 숫자를 정하게 되는데 1에 가까울수록 이 경합도가 높아진다는 건데 중국에 비해서 일본과의 경합도가 2배 이상 높습니다. 여전히 일본과의 그 기술이나 아니면 시장 이런 것들이 겹치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 고려하면 엔저 속에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고요. 일본이 태세 전환을 쉽사리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오랜만에 그 반도체 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술 강구 그리고 패권을 가지고 일으켜 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분명히 엿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국도 참 재밌는 게 80년대 이후에 일본의 반도체가 너무 커지는 걸 경계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쳤잖아요. 그런데 반도체로 일본을 무릎 꿇린 다음에 다시 반도체로서 일본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려는 그런 모습들이 엿보입니다. 물론 다분히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죠. 지정학적인 위험을 해지하고 또 중국을 견제하고 공급망의 복원을 위해서인데 일본이 이 기회를 10분 활용하고 있다는 게 피부로 느껴집니다. 이 과정에서 다시 한번 가까워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그리고 일본의 빠른 추격, 라피더스, 그냥 라틴어로 그 자체가 빠르게라는 뜻이잖아요. 우리의 운신의 폭을 어떻게 넓혀갈 거냐. 블링컨을 다소 질책하는 듯 하지만 실제로 하고 싶었던 말은 민간 전령인 빌 게이츠를 통해서 할 말을 다 전했던 중국은 패권을 추구하지 않겠다라면서 유화 제스처를 보인 시진핑 주석의 속내를 볼 때 미중 간의 관계는 더 빠르게 해빙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의 운신의 폭을 어떻게 넓혀갈 거냐, 그동안 약간 소원해진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가 참 많은 그런 여름 같습니다. 앞으로의 상황 더 업데이트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상반기 정리, 하반기 전망 요거 들어갈게요. 지금 부동산만큼 또 중요한 시장이 없죠, 국내에.
부동산 아나토미 다음 시간에 준비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데이터, 임장, 그리고 부동산 현장의 거래 상황 이런 것들 꼼꼼하게 정리해서 돌아올게요. 오랜만이었고 반가웠습니다. 목돈연구소 진행하느라고 그동안 좀 소원했죠. 목돈연구소에 가끔 개인 유튜브 해주세요 이런 분들 많으신데 여기 있다고 여러분들이 좀 알려주세요. 가급적 빨리 자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